겐다우 3부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슈에서 다뤄드렸었던 비트코인이요. 밤사이에 하나로 약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7개월 만이죠. 그러면서 오늘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들 또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도 강합니다. 또 게임주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잠시 후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정강 후약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오후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1시 넘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 지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모두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결국에는 2600선 밑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1% 가까이 밀리면서 하락폭을 더 키워가고 있거든요. 2590선도 지금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가 약보합 수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조금 끊어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요,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코스피보다는 좀 깊지 않고요. 0.31%의 하락세, 74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478억 원 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안에서는 전기, 전자 쪽에서 역시나 크게 물량을 덜고요. 대형주에서 가장 크게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전부터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11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3,21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82억 원, 그리고 기관이 171억 원 매도하면서 지금 매도세 동참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822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위기일까, 기회일까입니다. 어제 이슈에서는 저희가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 쪽에 투자하는 반도체, AI, 이 양자 컴퓨팅과 같은 최첨단 기술에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좀 규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미 상무부에서 이 자율주행차와 VCS, 차량 연결 시스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좀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2030년식부터 적용이 되거나 이 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좀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왜 이렇게 사용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냐라고 보니까 이 커넥티드 카에서 연결되는 내비게이션, 마이크, 카메라 등의 기능을 통해서 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그래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AAI에서 규제 시행 시기를 1년 반 좀 늦춰줄 수 있을까라고 유예 신청을 했다라고 현재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됐거든요. 이 AAI는 미국 내에서 GM 그리고 현대차, 도요타와 같은 이런 미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차량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좀 시기를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상무부에서 응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 규제 확정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규정안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완성차 업계들에는 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위기일까, 좀 기회일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국내 업계는요, 사실 중국 부품 의존도를 공급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낮춰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중국 부품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오고 있었고, 또 현대차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 우려 국가라고 말하는 거는 이 중국이라 러시아겠죠. 우려 국가에 전송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가 오늘 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면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도 같이 큰 폭으로 밀렸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 약보합 수준의 시장 흐름과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업계에서는 사실 이 영향이 우리에게는 좀 위기보다는 기회이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입니다. 게임주들 정말 장기간 이제 하락의 터널을 걷다 보니까 이 게임주 쳐다도 보기 싫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파노 리스트 15개 정도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시프트업의 니케 승리의 여신, 그리고 NC소프트의 리니지 2M 이렇게 중국 파노 발급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 게임주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20 여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 이슈라고 저희가 좀 살펴보자면 게임주들은 사실 이런 실적 모멘텀의 기대기보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행사, 지스타 2024와 같은 이러한 모멘텀과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또 대작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프트업의 이제 니케 2025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NC소프트에서는 신작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요. 펄어비스는 또 내년 3분기에 붉은 사막 출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게임 산업 호황기가 올 거야 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11월에요. 14일부터 17일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스타 2024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25년의 신작들을 좀 여기에서 저희가 미리 선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 부분들 또 게임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챙겨볼 수 있겠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그러면서 시프트업, NC소프트, 펄어비스, 게임주 내에서는 최선호주로 이 세 종목을 선정했다라는 점까지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게임주들은 실적 모멘텀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넥슨게임즈, 크래프톤, 넷마블은 좀 호실적 발표할 거야 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었고요.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저희 게임주 내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켓나우 3부 이 시간 동안에는요. 저희가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저희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프닝에서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뭐 약보합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1%대 밀리고 있고 예. 오늘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파란색입니다. 파트너님 네, 오늘 맞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오전장 오늘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아연의 이 오늘 하한가로 인해 가지고 지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던 오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 최고치 경신을 했으나 국내 증시는요 다음 주 미 대선과 기술주 중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새벽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 실적 나오고요. 31일은 자,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수는 오늘 오전장에 정의를 내리다 보면 비추세 음봉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의 이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다 보니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업종, 다시 말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 순환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전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지금 예전에 작년에 초에 좀 사놓을 걸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자, 오늘 비트코인이 하나 기준으로 1억 돌파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또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추가적인 강세를 통해 가지고 변동성 시장으로 인한 시장의 오전장의 큰 이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하나 둘씩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약보합 출발이었습니다. 약보합 출발 이후에 22선 이탈했죠. 사실상 오전 한 11시쯤이었는가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양봉을 띄면서 5일선 위에서 그래도 양선을 좀 띄었습니다. 도치가 나왔었는데, 자, 고려아연 덕분인 것보다도 그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종목들뿐만 아니라 투심이 좀 약하다 보니 오늘 투매 물량까지도 나오다 보니 외국인들의 이 3,600억의 이 매도 물량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이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 이탈한 걸 가지고 추세가 무너지냐라고 말할 건 없고요. 하루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시장에 좀 관망세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나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시죠? 금투세입니다. 금투세의 이번에 임시국회 때의 폐지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오후 방송 끝나고요. 2시 한 15분인가 20분쯤에 양지수 모두 다 가파르게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게 된다면 지금 양당 중에서 이 민주당의 이 몇몇 의원님들이 금투세하고 시장하고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꼭 폐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마음을 좀 달래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끌어올린 덕분에 아직 5일선은 살아있고 시간은 좀 많이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은 5일선 딛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좀 관망 자세와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이 순환매에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적응하시면서 좀 이 미 대선 전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에 좀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미 대선 전까지 저희가 불확실성에 조금 관망하는 자세에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약세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전약 후강의 그런 장세 연출해 줬거든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좀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스핀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현황 또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테마입니다. 우주항공이고요.
정부가 앞으로 3년간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민간 기업 중심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우주항공 실적 테마 지금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기 테마입니다. 웹툰이고요. K-팝, K-뷰티에 이어서 K-웹툰까지 K-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장기 테마 웹툰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 GPT 스토어입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구글이 밤사이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었죠.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요. 미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AI 투자성 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GPT 스토어 역시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업종 상입니다. 항공이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이 시의 최종 승인 내달 초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 법무부 심사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는요. 우주항공입니다. 네. 파트너님,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 또 정부와 관련된 정책 이슈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도 있지만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방산, 우크라이나, 그리고 블록체인, 건설 기계 대부분이 오늘 업종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들도 트럼프에 관련 이 종목들, 트럼프 트레이더에 관련 업종들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소개해드리다 보니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주항공 쪽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바닥의 형태의 종목들로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좀 식상하죠? 너무 많이 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자 꾸준히 좀 들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최대 바닥에서 움직이는 첫 번째 오늘 섹터입니다. 자, 우주항공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우주항공 쪽에 AP 위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 정말 1년 가까이 거의 7개월 가까이 자 급락 이후에 이제는 바닥을 조금씩 이제 만들기 위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짧지만은요 양봉이지만 4%대 그리고 21선을 약간 터치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요 며칠 동안 꾸준히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AP 위성 같은 경우는요 통신 위성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위성 통신 단말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기업 내용을 중에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빠져도 될런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적도 괜찮습니다. 자, 2023년도였습니다. 자, 이 100억이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자, 2분기는 약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1분기 제 35, 그리고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34억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100억이면 오늘 자,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합치게 되면 보통 마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4분기까지 거의 90억에서 100억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 살아있고요. 최대 바닥에서 어닝까지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 종목으로 AP 위성이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종목은 섹트랙 I입니다. 섹트랙 I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지금 잡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한 4개월 조정을 받고요. 이제는 이 저번 달부터 바닥을 기고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60일선을 이제 가뿐하게 좀 넘어섰습니다. 자, 60일선 한 번에 돌파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요즘에 조금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좀 비껴나 있다 보니까 자,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60일선 돌파도 매물 소화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골드 크로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자, 섹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군사 위성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천억이고요. 유보율이 3,800% 그리고 부채가 50%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 자, 여러분들 재무 부담이 없습니다. 적자긴 하지만 재무 부담이 없고요. 특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턴 어라운드 시기가 이제 촌친 다가오고 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섹트랙 I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우주항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AP위성 새트랙-I 진단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기 테마고요. 웹툰입니다. 오늘 모든 웹툰 관련주들 오르는 건 아닙니다. 탑코미디어가 두 자릿수대 급등 보이면서 테마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윗골이 만든 종목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네. 웹툰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웹툰을 오늘 가져온 이유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로제의 아파트의 흥행 돌풍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과 함께 웹툰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타코코리아입니다. 자, 타코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며칠 전에 급락 이후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타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탑툰 재팬의 이 지금 현재 플랫폼 자 누적자 수가 3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나오는 모습과 함께 바닥에서 나오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실어났습니다. 시가총액이 48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이 웹툰 관련 종목들 한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으니 모니터링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가능한 종목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우 키움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바닥이 나와야 되겠죠. 현재 오늘 장중에 VI 급등까지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거래량이 실렸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는 양봉의 영망치가 나오면 됩니다. 당장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장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실어주는 테스트 물량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 안에서의 재료가 터질 수 있는 뭔가가 도사리고 있고 거래량이 실린다는 것은 계속 속바뀜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양봉은 괜찮은데 영망치 음봉이 나와서 그 다음날 추세가 만약에 또 이탈하게 되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단 지금 현재 자리는 괜찮고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요. 며칠 좀 더 지켜보시면 자리에서 행보하는 자리에서 좀 더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자 K-웹툰의 영향 확대를 통해 가지고 K툰주 일제 상승을 통해 가지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이제는 본격적인 이 우상향 패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들은요, 워낙 장기간의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서요. 우리 또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탑코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테마고요. GPT 스토어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크라우드웍스 전반적으로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GPT 스토어는 이제 어제 구글 호실적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자, 머스크의 XAI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를 통해 가지고 신규 자금 확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국내 챗 GPT 관련 소프트웨어 업종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이제 이 상반기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차익 매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깊게 받았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아무리 바닥을 다지더라도 영업이익이 따라주는 종목들 하는 기준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요, 2024년 본사의 AI 본격화 및 클라우드 매출 본격적인 이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영업이익 시가총액 4,500억인데요. 자, 올해 컨센서스가 524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기업이에요. 또 특히 미래 모멘텀도 살아있는데 시가총액 PBR 10배 미만이라면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10배 미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분기는 전분기 대비 약간 미끄러집니다. 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99억, 거의 200억이 나왔는데 3분기는 129억에서 130
235억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거의 쌍고점을 찍고 내려온 자리에서 거의 5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실리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천천히 이 음봉을 따라서 추세선을 따라서 천천히 사고 팔고 매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당연히 상반기에 히트했던 종목이죠. 폴라리스 AI입니다.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내에 AI 사업 담당하며 폴라리스 오피스와의 AI 관계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종속의 파워 보이스에 대한 통한 음성 인식 사업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상반기에는요, 사실 AI 기업 중에선 제일 큰 퍼포먼스가 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5월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5개월, 4개월 동안의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제 21선 자리를 좀 먹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왜? 이유는요.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 변곡점이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기술적으로는 잡힙니다. 단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에 약익절까지는 가능하지만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쌍저점뿐만 아니라 패턴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단기적 접근만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도 짚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AI는 저희가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글과 컴퓨터는 추세를 확인해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마입니다. 업종 상위 테마고요. 항공입니다. 오늘 또 그동안에 소외된 테마들 짚어주시니까 참 좋네요. 웹툰도 GPT도 그렇고요. 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제주항공이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PD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시장은 트럼프 후보자의 이 무게추가 좀 기울어지다 보니 연일 거의 2주 가까이 트럼프 관련돼 있는 이 트레이드 관련 종목 안에서 순환매장이 계속 이루어지다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세rum봉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최대 바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 누가 당선이 되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끝나는 자리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오늘은 전혀 틀린 분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첫 번째 종목은 자리가 좋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3거래일째 양봉을 내면서요. 61선 그리고 오늘 100일선에 약간 부딪히지만 추세가 이제는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음봉을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61선 눌림목만 잡으면 추세가 완전히 이제 잡히는데요. 자, 오늘 음봉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는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3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통해 가지고 하단에서부터 매집 물량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1,600억 그리고 올해는 1,400억인데 역성장합니다. 한 16%에서 18% 정도 역성장을 하는데 3분기는 좋습니다. 2분기가 사실 좀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고 적자를 봤는데 3분기는 호실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414억에서 430억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고 특히나 일본 노선 여러분들 일본 많이 놀러 가시죠. 4분기의 성수기입니다. 오히려 더 일본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보니 바닥에서 나오는 물량, 기관들의 외국인의 쌍끌이 물량이 심상치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좀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보실 분들은 제주항공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한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번 주였나요? 자, 이 양봉이 3 강냉이 양봉이 나올 때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따라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5일선 받쳐놓고 패턴을 주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자, 패턴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 세계 양봉, 자 적산병, 흑산병 아시죠? 이 패턴을 준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기간 조정을 줍니다. 아래로 주면 가격 조정, 옆으로 플랫 패턴으로 주면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양봉의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오늘도 양봉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 자리에서 내일부터 플랫 패턴이 만들어지는 하단 자리, 5일선이 아니라 7일선과 6일선 자리에서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이후 최종 승인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모멘텀도 살아있고요. 특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3년도에 1조 7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2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하고요. 특히 3분기입니다. 3분기에 6천억입니다. 전 분기 대비 38% 성장하는 6천억이 예상되고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기까지 좀 끌고 가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두 종목 모두 다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주항공 지금 추세 만들어지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671선 이동평균선 예의주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혹시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잘하죠. 그렇죠? 영업이익도 그대로 다 말씀드리죠.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시고 눈을 믿고 지표, 객관적인 지표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 보셨죠? 그 차트에 보면 우리가 어렵게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 영업이익, 주주 현황, 그리고 경영진, 그리고 차트 맨 상단에 보게 되면 PBR, PER, ROE, 공매도, 종합점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이 지금 현재 몇 점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몇 점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특히 장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 베이스로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어야지 내일 양봉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추세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PC, 모바일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10월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번 한 달 그리고 9주차 챌린지 남은 이틀 동안 확실히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는 시원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제 화요일 챌린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12.47%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13%의 약간 한 끗 차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5거래일 동안 운영을 해서 누적 수익률 13%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일 두 종목씩 편입을 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드 따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 최종 누적 수익률 공개가 된다는 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장도 일단 12시 구간을 전후로 지수가 크게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약한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풀어나가보면 좋을까요? 저희 파트너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바로 수익률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6가지 종목들 나와 있고요. 10월 25일 금요일에 편입된 SK스퀘어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86%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까지 수익률이 조금은 내려오면서 정확하게 0%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1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편입된 2가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K컬처에 대한 인기가 이제는 콘텐츠주 세부
섹터들의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국내 최대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 역시나 그중 하나인데요. 일단 어제장 기준으로는 장 막판에 양봉 전환을 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제장 양전에 성공은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함께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캔들의 흐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리뷰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단 수익률은 4% 가까이 기분 좋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간 JNTC 역시나 이미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25,000원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익절 처리가 됐다는 점, 수익률은 8% 가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도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로 수익률로 연결시켜보자라는 것이 우리 파트너님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종목들을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요.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좀 반등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먼저 이월드부터 볼게요. 이 이월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목표가 2,100원을 터치를 한 상황인데요. 장 초반부터 고가가 2,145원이었습니다. 대구에 이제 이월드라는 큰 놀이동산 다들 아시나요? 그 테마파크에 굉장히 큰 명물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일단 이랜드 내에서 유일하게 상장을 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월드가 토스 지분을 7.5%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토스가 상장을 하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7% 가까이 나와 있고요.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NBT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1% 가까이 나와 있는데 건기식 관련된 업체고 이제 1년간의 조정을 딛고 좀 상승 추세가 5일선을 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JNTC 그리고 이월드까지 이 챌린지를 끌고 가주면서 누적 수익률이 14%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13%를 벌써 넘어선 만큼 앞으로 잘 유지를 하고 더 잘 키워나가는 게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9주차입니다. 저희 6가지 종목으로 현재 누적 수익률 14% 달성하면서 13%의 목표가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파트너님의 매매 전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게요. 예. 목표가 딱 터치하고 이제 방향성 달리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요. 파트너님, 예, 저희 맞습니다. 종목 리뷰 한 종목씩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금 네.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월드를 들고 가자는 게 아니고요. 익절입니다. 아침에 갭을 띄우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익절이죠. 네. 모멘텀이 아니라 미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특히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갭 상승이 거의 7, 8% 난 종목들은 익절합니다. 단 갭 상승도 갭 상승 나름입니다. 10%대 갭 상승이냐, 15%대냐, 20%대냐. 여의도 트레이더의 방법은 다 틀리죠. 특히나 20% 이상 갭 상승 출발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강한 힘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월드 먼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 장 끝나고요.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스 상장이 국내 상장을 철회하고 미국 나스닥을 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침 일찍 5%대, 7%대 갭 상승을 냈습니다. 당연히 자, 이 분위기라 그러면 아침에 올통 10%나 15% 그럼 2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죠. 두 번째는 10% 이하에 출발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도를 하고 재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료가 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강도. 다시 말해서 아침에 매수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을 끌고 가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갭을 던지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5%에서 7% 출발과 동시에 당연히 매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요,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SK하이닉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는요, 9월 들어가지고요, 자, 10월 들어가지고요, 이 거래일 이상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그 며칠 전이었죠, 월화의 음봉이 나오고요,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잡힙니다.
양봉은 아니지만요. 추세가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음봉 공략도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꾸준히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 SK스퀘어도 우상향 패턴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좀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장중에 아찔하게 21선 이탈하는 3%에서 4%짜리 음봉을 나왔는데 장중에 모두 다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캔들 아직 이상 없습니다. 추세 이탈이 없고 현재 매집 패턴으로 움직이는 플랫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처럼 망치지만 음봉이지만 아직 바디가 작은 음봉은 끌고 가볼만 하고 내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미러가 3등, 세 번째로 보셔야 하는 종목은 스튜디오 미러입니다. 자, 오늘 웹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 그치고 있는 반면에 스튜디오 미러는 좀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도라고 할까요? 자, 추세적으로는 이상은 없으나 자, 오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5%대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살아 있으니까 괜찮죠? 그 거래량 뚝 끊긴 상태니까 괜찮죠? 자, 추세 이상 없습니다. 단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차익을 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내일 다시 한 번 더 캔들을 보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맥스 MBT 다섯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종목도 동일하게 오늘 거의 한 7, 8%대, 지금 6%대 음봉이 나오다가 지금 5장이 들어섭니다. 모두 다 끌어올리면서 지금 2%대 망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매수뿐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의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망치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 급등주 패턴인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이번 주는 좀 지켜보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안에 한 종목씩 저희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9주차 누적 수익률 14% 달성하고 있고요. 또 10월 시장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 10월 시장 참 힘이 들었는데 1주차부터 9주차까지의 누적 수익률 역시나 200%가 넘어가고 있는 1313 챌린지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네. 이제 이번 주 저희가 1313 챌린지 4가지 종목 정도 남았거든요. 여유 네. 자리가요. 저희가 오늘 또 어떤 종목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좀 예. 원합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사실 종목 편입시키기가 사실 무섭습니다. 요즘 장이. 그리고 제 네. 마음 같아서는 이틀 안에 모두 다 끊어내면서 다시 신규 편입 짧게 좀 잡고 싶은데 네. 또 이 프로그램의 룰과 매뉴얼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오전장, 오늘 오후장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많이 크죠. 그만큼 시장은 이 다음 주 이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우린 시장은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바이오 로직스와요. 오늘 동훈 아나텍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자, 유바이오 로직스가 어제 아주 강한 이 시세를 냈습니다. 장중에요. 시작과 동시에 10%대에서 12%대 움직이다가 장중에 아찔하게 음봉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이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장도 동일합니다. 오늘 오전장도 수급이 오늘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에 외국계 이 창고를 통해 가지고 21만 9천 주가 들어옴으로써 오전장이 7, 8% 수익을 이 움직임이 있다가 오후장이 좀 밀리는데 이거는 시장 탓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바이오 로직스를 좀 설명해 드린다면 특히 백신 개발 및 공급사 종목일 수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RMO 수탁 연구 및 제조를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마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유비콜 S의 국가 출하 승인 혜택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본격
영업이익의 고속 자리라 이제 고속 성장의 자리가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이 3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대박이었습니다. 콜레라 백신에 힘입어 3분기 실적 매출뿐만 아니라 동기와 비교해서 3배 급증을 했습니다. 17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생산 규모 확장 및 고마진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2025년부터는 실적이 대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현재 가이던스까지 나오다 보니 지금 현재의 이 변동성은 어찌보면 2025년 상반기를 달리려고 하는 이 손바뀜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콜레라 백신 부족 현상을 따른 최대 수혜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종목,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한 기업 몇 없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트에 편입시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그리고 목표가는요. 17,000원, 손절가는 14,500원을 두고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자, 오늘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양봉을 좀 거집어내고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죠. 요즘 시장에 이렇게 양봉을 연일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을 거집어낼 수 있다는 것은 재료가 아주 크고 시장 대비 시장이 반대편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일 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설계 밴디스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손떨림 방지 반도체 OIS IC 제품의 스마트폰 적용 확대를 통해 가지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상입니다. 특히 3분기 누적 매출이 지금 현재 1,000억 돌파를 유력하게 앞두고 있다 보니 연일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실적 모멘텀에 관련 종목으로 이틀째 양봉, 어제도 10%, 오늘도 10%를 끄집어내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다 보니 들고 왔고요.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이 보고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이 동원 아나텍을 보시게 되면 특히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 아주 큰 상승을 보였었던 일이 있습니다. 2023년도 7월 달에 따따블이 움직였습니다. 10,000원에서 거의 50,000원까지 15,000원에서 55,000원까지 오늘 급등을 보였던 시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타액 기반의 혈당 측정기, 자, 디살라이프의 상업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실적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자, 바이오 헬스케어의 모멘텀까지 지니고 있는 종목 동훈 아나텍은 자, 이 재료의 종합 백화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이 음봉장, 이 시장에서 약세 시장에서 좀 재료 측면의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 모멘텀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종목, 두 번째 종목, 자, 동훈 아나텍을 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25,000원,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313 챌린지 새롭게 두 가지의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내년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동훈 아나텍 현재도 10%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려고 하면 기회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날 너무 힘들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과거 15년, 20년 통계의 코스닥 지수를 한번 쭉 당겨서 한번 보십시오. 한 해 나쁘면요, 내년에는 대박입니다. 가까운 예로요. 2022년 그 어려운 시장을 견디고 난 여러분들 2023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불장이었습니까? 올해도 동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만 좋았고 코스닥은 1년 내내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장을 현재 많은 개미 투자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고 있는 그 빈집털이를 하기 위한 기관과 외국인이 11월 달부터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종목 발굴과 종목의 이 접근입니다. 종목 발굴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렸던 이 스핀 차트를 가지고 종목 발굴을 손쉽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1시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약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기분도 꿀꿀하실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오후장도 힘내서 성공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도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